저 지난번에 마지막 마감 얘기할 때 의다스님한테 이제 욕을 먹었잖아. 뿔림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게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했어. 여신이 뭐라 그랬죠? 그때? 뿔림님이 이제 그 부모님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좀 주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불편하게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감정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야단 먹으니까 그게 왜 그런 거지? 아무튼 한 주 동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거 아니셨어요? 기분은 나빴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지. 근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루카님도 저 때문에 이제 저하고 갈등이 있고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장선인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럴 때 얘기를 잘못하면 이제 악한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지 않나, 그래서 저를 욕하지 않으셨나 하는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좀 궁금했어요. 루카님이 안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여신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제 저는 그게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저번에 언제 한번 나나님이 보고 싶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말을 흘렸는데 그때도 되게 tum칫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래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말을 그때 풀 돌렸었거든요. 그 상황이 불편해서. 루카님 안 나오는 게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그때 제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뭘 여쭤봐요? 루카님 왜 안 나오냐고. 진짜 나 때문이냐고. 알고 계시나 봐요. 왜 안 나와요? 그 시험 준비예요. 시험. 국가고시 때문에 그 시험 준비한다고 안 나오는 건데요. 그걸 여신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아이고. 그냥 이제 가볍진 않았죠.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심이 되네요. 일단 루카님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가벼워지고. 아니, 누가 여신님이 만약에 소리 질러서 안 나온다면 그게 여신님 때문은 아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본인 자식도 아니고, 아니 자식도 본인이 소리 지른다고 집 나가면 그게 엄마 때문인가. 아니, 그놈 새끼가 나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이참에 나간다 하고 나가는 거겠지. 아니 여신님 그렇게 영향력이 어떠니까 그걸 좀 계속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여기 말고도 자기 삶이 있고 안 나오는 데는 나보다 그 사람의 이유가 더 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그 얘기가 많이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안 나오고 그 밴드에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지 언급되는지 저는 이제 계속 신경 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좀 편안하네요. 가벼운 표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집단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영향력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영향력이 없다. 나는 영향력이 없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신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네, 힘들어요. 네, 그거 너무 자동으로 이제 힘들잖아. 계속 죄책감이 이제 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곱씹어서 그럴 때는 뱉어봐야 되겠다. 네. 좋아요. 아니, 그럼 아무튼 플리님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한 게 네. 악한 상황을 또 만들까봐? 하는지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재하신 거 아닌가? 그때는 순간 이제 제가 반박했어요. 너무 솔직한 감정 얘기하라면서 왜 또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반박은 했는데 악한 상황을 유연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저거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현장. 근데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플레이님이 무슨 얘기 하셨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라 그랬지? 아니 지금 이 사람 힘들게 말을 했는데 왜 힘든 과정을 얘기를 하냐, 말한 내용에 집중을 해라, 결국 말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라. 거기 여신이 뭐라 그랬는데 그때? 그래, 아니 나는 그게 그때 감정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걸 말한 건데 뭐라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좀 넘어갔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생각났어요. 아니 어때요?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래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저는 아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난 기억도 안 나요. 잘. 제가 생각했던 그건 아니구나. 이제 제가 걱정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누쌤 마음에 별로 기억도 안 되는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람이구나. 서운함도. 네. 서운하다고요? 네. 난 그게 크게 고민을 했는데 기억도 안 나신다 하니까 이제 그 얘기가 더 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지금 그 마음이 더 컸어요. 서운하다고 얘기하세요. 조금 서운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구나 이런 서운함. 특별히 여신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그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기억도 안 나신다. 그럼 물어보세요. 누자스님은 평소에 그렇게 다 기억을 잘 안 하는지, 특히 나니까 기억을 안 하는지. 네, 평소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억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저라서 이제 그러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주 고민을 했는데 전 제가 영향력이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기억을 안 해요. 아니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의 결정에 되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럼 당연히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 예를 들어서 밤님이 통풍기가 있대. 그리고 밤님이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건 이제 생각을 하지. 일단은 내가 돈 관리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도 생각하고 또 아무튼 그게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K님이랑은 예전에 이제 집단 몇 년 전에 했을 때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야 그냥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그런 건 기억하는데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건 내가 기분 안 좋아서 얘기했고 그럼 그 사람이 기분 안 좋으면 얘기를 하겠지.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만약에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조심히 말해야겠지. 근데 지난주에 여신님한테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때요? 그게 조금 그 얘기가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편하면 다음에 또 와서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도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 얘기가 좋았어요. 그래.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저는 집단에 오는 이유가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부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도 그 사람이 좀 올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좋네요. 네 그게 있으면 신뢰가 되면 갈등도 좀 용기 있게 하고. 그렇지. 그럼요. 근데 그게 저는 없어서. 다른 사람은 좀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성인으로. 그러니까 내 말에 휘둘리는 어린애나 뭐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아니라 그 사람도 힘이 있고 여신님이 한 말에 기분 나쁠 수 있어도 다시 와서 반격할 수 있고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전반적으로 공감이 가요. 왜냐면 저도 이게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단에서 들은 피드백이 다른 사람 좀 무시하지 말라고. 그게 무신가요? 그쵸. 이 사람이 나한테 휘둘릴 거라 생각하는 이 자체가 되게 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신뢰를 줘도 해요. 네. 아니 만약에 K님이 여신님한테 막 화가 나서 막 욕을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집단도 못 오고 뭐 일상이 무너지고 그럴 것 같아요. 피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저를 피할 것 같은 느낌. 누가? 그러니까 제가 욕을 했다고 했을 때 네, 피할 것 같은. 누가 여신님이 피한다고? 피하신다고요? 제가 피한다요? 네, 그러니까 저를 싫어서 피할 것 같은. 누가? 상대가. 그러니까 K님은 만약에 그럼 피할 수 있는데 여신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집단에 올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끝내겠냐고. 오로지 K님이 부정적 피드백을 했다고.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여기 피하는 거 말고 여신님이 집단을 그만두겠냐고요. K님이 욕했다고 집단을 그만두겠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잖아. 본인이 지금 삶의 맥락에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깟 집단에서 카메라 켜놓고 여기서 욕하고 하는 게 그게 뭐 아이씨 쌍년 그냥 나쁜 년 이러고 치워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인생을 흔들 만큼 영향을 안 받는데 K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삶의 맥락에서 다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온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조금. 이해돼요? 네, 이해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 다 본인만큼 강해요. 맞아. 저 강하지 않은데. 강하지 않다고? 아이, 안 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터민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죽음의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엄청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 여기 지금 있잖아. 아니 스스로 강하다고 못 느껴요? 그게 자기 앞에 말도 못해서 저 초기에 여기에 오게 된 계기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상황이 처음에 다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부럽다.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하찮은 이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그래. 그 진짜 죽을 사람들 죽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살아남아 있다는 건 그거 자체가 강한 거더라고요. 여신님 되게 강한 거죠. 엄청 삶에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버틴 거잖아요. 용기 있으니까 공개진도 나온 거예요. 본인은 그 두려움이 있잖아. 본인 신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딱 어쨌든 나와서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야. 좋네요. 저는 어떻게 전개가 되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면 했는데. 아무튼 저를 칭찬하는 걸 고맙고. 아니 아무튼 좀 자유롭게 해요. 뭐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 네. 아무 얘기는 좀 해. 적어도 집단에서는 본인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본인이 솔직하게 누가 나가면 내가 왜 여신이 그렇게 해서 나갔냐 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고 싶으니까 나간 거지. 집단에서 갈등하는 게 우리 집단의 목적인데. 저는 수플님이나 느다스님이 루카님이 지금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미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것도 이제 대박.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 그다음 부리더 입장에서 아이고 진짜.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믿어져요? 네, 지금 믿어져요.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못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제 그래요. 시험도 있고 해서. 아니 시험 아니라 진짜 여신님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 나오지 마라. 야 네가 이 정도도 표현 못하고 이게 기분 나쁘면 그건 우리 집단이랑 안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 좋아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저를 얼마나 미울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좋아요. 좋아요. 우는 거야? 아이고 엄청 힘들었구만. 진작 얘기 좀 하지. 눈치에서 보였죠. 아이고 막 루카님 안 나온 지 지금 몇 개월 됐어. 6개월 된 것 같은데. 계속 소갈이 하신 거예요? 눈치가 보였죠. 아니 나 아까 뭐 나도 나나 마음에 또 무섭고. 그러니까 나나님이 얘기 잠깐 했다고 덜컥했다는 얘기 듣고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에휴. 근데 진짜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어서 여신님 되게 공감이 돼요. 근데 맞아. 그렇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집단하면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한마디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이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집단에서 물어볼수록 진짜 기억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상대방은. 맞아. 응 그렇게요? 그래서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지금 내가 리더잖아. 네. 지금 내가 리더고 어쨌든 유명하잖아요. 네, 그치. 네. 근데 사람들이 내 말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 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 에휴, 뭐. 아니 뭐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뭐. 아무튼 얘기하길 잘했네요, 스님. 네, 너무 좋았어요. 이제 루카님이 그렇게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어 그게. 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네 죽어도 역사에 이름 한 줄 안 남는다고. 어떨 것 같아? 여수님이 죽었으면 막 이름도 남고 사람들이 엄청 애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년 지나면 본인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치? 네, 그런 기대는 없어요. 그러면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인간이야. 편하게 살아요. 적어도 집단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케이님은 이름이 좀 남을 수 있겠다. 왜요? 본인이 이렇게 작품을 하니까. 그래서인가?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이름을 남겨요. 멋진데요? 그래. 아니 근데 여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다친 거나 뭐 그 아이하고 그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바로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했고 남편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게 타당한 것 같다 이래서 딱 시행했는데 아이가 그게 10월 말일 이제 11월 초가 되니까 학원 2개 보냈는데 영어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돈은 지금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선생님하고도 좀 잘 불편했고 친구들하고도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다른 학원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 이제 학원 아예 그만두겠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점수를 네가 이제 걔는 시험도 안 보잖아. 1학년 아직 저는 걔 점수 관리가 어떻게 된 저도 영어라면 저는 공부에 대해서 아예 빵인데 그래서 그 자기가 책을 사다 하면 제가 채점하는 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답안 보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어보는데 애가 아직 뻗대고 서서, 그러니까 자기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내가 가는데 끌려가는 것 같은데, 이 단어까지는 제가 이제 봤는데 문장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글씨도 자꾸 잘 안 보여. 이러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확 집어치우고 또 해쏜다고.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제가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여신님이? 네. 저는 해소했거든. 그 애가 막 울면서 이제 넌 솔직한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 솔직하게 너를 못 믿겠다. 네가 그 돈 때문에 네가 딱 이런 태도가 아니 영상 보시면 6개월은 기존의 지출을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학원을 안 다녀? 그럼 안 되지. 6개월은 다녀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은 그동안 했던 거를 변화가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애가 학원 안 다니겠다 그러면 그럼 이번 시험에서 네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저는 6개월이라는 게 6개월 동안 점수가 이제 유지가 되면 그냥 그건 그냥 아예 너한테 막 그러니까 6개월 지금 안 지났잖아. 왜 벌써 그 학원을 안 다니는 그런 선택을 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학원 하나는 끊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그 방법이 아닌 거 아니냐고 나보고 또 이제 애가 저렇게 또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걔는 학원 안 다닌다 그러지 돈 갖고 싶지. 그래서 6개월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서 애가 일단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기록이라면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들어온 돈 나간 돈. 그거는 지금 그걸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것도 지금 몰아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통장도 이제처럼 개 명의로 만들고, 이게 통장은 있었는데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스마트 뱅킹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저는 아이를 못 믿겠어요. 돈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개념 없이 쓰려고 하고 그냥 이러는 거에 대해서 계획적이지 않고. 근데 어쨌든 그 걱정은 알겠는데 그걸 지금 훈련 안 시키면 돈 관리하는 거야? 걔는 20살 돼서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애들 안 하지. 그리고 매달마다 적는 거 확인해서 안 적었으면 안 주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라니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지금 아드님이 동관념이 없는 건 그냥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못 믿죠. 당연히.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 6개월은 이제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6개월 그냥 점수를 학원 안 다녀도 점수만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개념이. 6개월 점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6개월 하고 나서 6개월이 했어. 그럼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나가는지 알아. 그리고 나서 나 이제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해보겠다. 그러면 시험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네. 이 시험에서 네가 몇 점을 목표로 해라. 네가 몇 점을 목표로 하면 그때는 학원 안 다니고 이 돈이 네 생활비로 가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옷도 사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다 사야 돼. 그 애들이 자기한테 부모가 얼마나 쓰는지를 애들이 알게 하는 그걸 훈련을 과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더라고요. 애들가 놀라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거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거. 중학생은 본인 처음 하는 거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와. 돈 썼어? 어디 썼어? 확인하고. 그리고 통장 열어가지고 계좌랑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쓴 거랑.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래 얘가 썼는지를 확인해야지. 기록을 했는지. 그렇죠. 그 스쿨뱅킹 있잖아요, 학교에. 그것도 연결시키고 얘 통장으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면 진짜 좋았겠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진짜 그럼. 습관이 딱 들었겠다. 그렇지. 우리 엄마 그냥 나한테 카드 주고 알아서 해. 좋았겠는데?
근데 저도 겁이 많아서 많이 못 썼어요. 그리고 계속 죄책감 느꼈죠. 아무튼 6개월은 유지해요. 6개월은 그러면 유지고. 그 학원비를 내가 지금 횟수로 했는데 그거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그리고 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애가 직접 내거나 학원비를 부모가 내주면 네. 카드로 내면은 네. 애가 부모한테 이체를 시키거나 네네. 그렇게 6개월은 유지. 기존 시스템은 6개월 이후에 내년에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시험 본연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네가 몇 점, 그리고 채점해주는 건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해주는 거지. 중학생 채점을 왜 해줘? 지가 해야지. 아, 그러니까 나 단어를 적는 거다 한글은 내가 먼저 적어놓고 그다음 자기 옆에다가 단어를 적는. 아, 이건 완전 이제 어쨌든 부모를 뭐랄까 조정하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조종까지는 아닌데 애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부모들이 이거 자기 통제권 내주는 거라서 그 부모들이 웬만하면 안 한다 하더라고.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그대로만 된다면. 근데 거기서 딱 딜레마가 빠지니까. 딜레마 빠지면은 같이 고민을 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래요? 했다가 딜레마 된다고 안 하고. 아, 그거 애 혼란스럽지. 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엄마 어디서 좋은 강의를 들었다면서 왜 그대로 집행을 안 하냐고 이러고 또 반박을 하더라. 이제 그 6개월이라는 걸 제가 잘못 설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애가 잘 이해 못하면 애를 데리고 한번 저한테 오세요. 한번 나한테 상담을 받아. 진짜요? 한번 시간 나서. 그래서 해보고 와서 저한테 묻든지 해요. 아니 전화로 묻든지 해요. 남편은 이제 제가 그런 취지대로 할 거라고 하니까 좋아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고 저보고 자, 읽어가면 돼요. 네. 근데 결국에는 부모가 통제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건 제가 결과적으로는 예, 각오하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편의점 가서 사 먹어. 그러든지 말든지 씨발. 그러겠지. 예, 근데 여신님이 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방금 여신님이 얘기한 거 들으면서 계속 얘가 이러면 어떡하지? 얘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얘가 나한테 기어오르고 이거 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게 좀 되게 느껴지거든요. 불안은 높은데 그냥 네가 맞췄어. 그다음 호주라면 뭐 그것도 네가 간다. 그 다음 달 줄 때까지 네가 그런 마인드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만약에 방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가 편의점에 가서 계속 뭐만 사도 그거 그냥 두고 보실 네, 그거는 상관.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쓰든 이제 그거는 상관 안 할 건데 처음에 딱 줘버리니까 그 학원비를 다시 엄마한테다가 바로 이체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겁이나 하더라고. 갑자기 이제 그렇지. 아니 그건 학원비 빠진 날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써버릴까봐 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좋다. 애가 이제 책임감 이제 거부내는구나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학원이 마음에 안 들면 학원 옮기라고 하세요. 영어 학원. 그래. 옮겨서 6개월 다니고 내년에 네가 지금 몇 월이야? 11월이죠. 내년 중간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2학년 되면 4월 달에. 그때 네가 몇 점 이상이 되면 애랑 같이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네가 넘으면 그 다음은 학원 안 다니고 이걸 네가 갖는 거다. 근데 그게 유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졌어. 학원을 가야지 그러면. 돌려주라고 25만. 그러니까 그 학원비 내가 헬스인 거 다시 지금 주라는 것이. 학원을 보내라니까요. 그걸 되게 줘서. 학원비를 회수하지 말고 학원비를 줘서 네 대신 학원을 가야 된다. 네가 그래서 내년에 학원 안 다니고 이 돈을 네가 가지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년 중간고사 때 몇 점 이상이 되면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적어도 그건 유지해야 되고.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 한번 데려오고 싶은데. 아니 이해는 됐어요 열심히. 됐는데 본인이 이해가 됐으면 본인이 설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반박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또 반박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요. 딱 새버리거든요. 이제 내가 하자는 말이 지금 막 말이 산으로 가고. 아니 반박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시면. 어쨌든 강의 내용은 좋았어요. 저도 이제 도움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것저것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걱정이 되면은 학원비는 엄마가 내주고 다른 생활비만 줘요. 걱정이 그게 되시면. 아니 학원비도 그냥 줄 거예요. 줄 거예요. 근데 학원 안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케이님은 어떻게 지내? 저는 밤님한테 감기 걸렸어. 얼마나 감기를 좀 있고, 사실 그것보다 이번 주에는 제가 잠자는 게 너무 불규칙해서 광화문 정신과 가가지고 약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넉다운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약 때문이라 생각을 못하고 갑자기 내가 일도 이제 좀 쉬고 있으니까 몰려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아무 생각이 이상해가지고 그래. 어저께 병원 가서 약 바꿨어요. 네, 그래도 좀 괜찮아요. 괜찮았죠? 네. 일은 쉬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뭐 급한 마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럼 전반적으로는 괜찮게 있는 거예요? 네, 막 큰일이 있거나 이렇진 않은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우울했던 게 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이런 감기인 거. 이게 뭐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번역가로서 강의 같은 것도 한 번이지만 이렇게 하러 오라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이게 사람 마음이 좀 욕심이 더 생기는 건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작가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번역가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하거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저 지금 되게 운이 좋아서 많은 기관들이랑 계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이건 저희랑 좀 안 맞고 이건 좀 제가 좀 그래도 좀 센 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기회조차 없었던 게 몇 년이고 지금 기회가 생겨서 그게 좋긴 한데 그게 되게 한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도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게 되게 작가가 중심이 돼서 하는 프로덕션인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제가 원래 좀 꿈을 꿨던 게 미국 가서 극작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극작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걸 이제 담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되게 나는 이제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목도 너무 아프고 몸도 이제 너무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돈도 그렇게 여의치 않고 뭐 유학 가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도 갑자기 그런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뭐 나 30대 초반이고 뭐 가면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본인이 뭐 기관에서 그거는 저희랑 좀 안 맞고 이런 게 네. 본인이 뭐 쓴 대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렇게 거절한다? 제안서죠, 제안서. 제가 작품을 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른 작품에 그쵸. 제안을 했더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번역가로 먹고 살려면 이제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그럼 쓰고 싶어하는 어떤 본인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있는 거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혼자 쓰려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몇 작품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되게 흐지부지된 느낌도 있고. 그럼 왜 한국에서는 공부할 생각은 별로예요? 한국 문단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거랑 이제 근데 또 관계자다 보니까 너무 속속들이 아니까 웬만하면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여건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저 혼자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꾸려서 하지 한국 교육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고민이 되겠네. 네. 쉽지 않네요. 그럼 만약에 공부를 하러 간다면 네. 뭐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못 도와주실 건 아니죠. 엄마가 뭐 이렇게 크게 뭐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이러진 않은데. 한번 도전해봐. 갔다가 뭐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 이유든 돌아오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아쉬움이 없지 않겠어? 그럴까요? 그게 그럼. 괜찮을까요? 모든 기회는 해보는 게 나아. 안 해보면 항상 그 가능성이 남아있잖아. 그럼 뭐 나중 되면 더 후회하지. 그렇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더 후회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밤님이랑 또 떨어져 살아야 되고. 밤 요즘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신 없던데 뭐. 내 옆에서 좀 그건 그래요. 감시할게. 일이나 열심히 해라. 딴짓하지 말고. 솔직히 바람 필 걱정이 안 돼. 그럴 에너지가 없어. 그래 맞아. 이 얘기 스프림이랑 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 네. 일단은 만약에 갈 생각을 하면 학교 입학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럼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본인이 생각한 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될 수 있으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되면 가서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뭐든지 해보는 게 나아. 어때요, 여수님? 북한에서 한국 올 때 그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도전했어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생명하고 연관된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도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차이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어떻게 냈냐고. 그 용기를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는 너무 객관적인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입장인데 본인이 용기를 낸 거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을 탈북했으니까 중국에 대한 막 상상이 크니까 여기서 맞아 죽느니 뭐 얼어 죽느니 가다가 한번 해보는 게 낫다 이런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대로 있느니 뭐라도 해보자. 가다가 맞아 죽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좀 한마디 좀 해줘요. 도전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난 지금 누자신님의 얘기가 충분하게 공감이 됐어. 그래서 제가 아이디가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 이 얘기가. 나중에 진짜 후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았어. 이제 그 얘기가 애들 얘기가 좋았어. 저는 여신님이 방금 한 말 중에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가보는 게 낫다. 네, 여기 앉아서는 상황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죽더라도 이런 용기가 나죠. 맞아, 한번 갔다 와서 어차피 다 뒤지는데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뭐. 그 말이 좀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한번 중국에서 살아보고 자아에 대해서 조금 마음보고 하니까 북송됐을 때 얼마나 각인시키냐고 몰라요. 도수는 자매의 길이라고 거기서 도망가면 그게 노래를 계속 부르거든요. 그게 각인이 되면 몸은 자동으로 움츠러들죠.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은 그 앞에서 본보기를 때리거든요. 막 피 터지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도 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근데 어쨌든 용기가 나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용기가 나요.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정도로 그쪽에 다시 잡혀갔을 때는 공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답답함이 이제 처음에는 맛 못 봤으니까 자유에 대해서 어떨까 이러고 그냥 살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그걸 맛봤기 때문에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이런. 그러면은 중국에 가셨다가 북송됐다가 다시 이렇게 용기가 있으신 분이 강하지 않다는 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 네. 잘해. 근데 쌤이 해보라고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약간 사람들이 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네가 뭐라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저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반대지. 네가 뭐라고 도전해 그냥 네가 뭐가 아니니까 해봐. 뭐 실패해도 어때? 하면 되지. 뭐 실패했을 때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면 스트레스 받겠지. 근데 다행이네. 그럼 해보자. 뭐.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삶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나는 생각해. 옛날에 이렇게 해볼 걸. 그러면 그 시간을 절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8개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원래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 신혼여행을 1년 가자. 결혼할 때 그랬어. 와이프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휴직하고 와이프 용기를 못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3주를 갔어요. 3주. 근데 3주를 하면서 우리 나중에 애기 다 키우고 결혼 20주년 되면 그때는 1년 가자. 이거 이제 신혼여행 때 얘기를 했거든. 근데 20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그때 다시 얘기했던 게 20년 때는 1년 가고 결혼 10년 됐을 때는 한 달 가자. 애들 다 데리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서 갔다 왔어요. 뉴질랜드를. 대박. 캠핑카 해가지고. 뉴질랜드 한 달이요? 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되게 일단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돈이랑 뭐 시간을 낼 수 있는 거.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니네들이 진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지. 자기네게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큰 후회가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그 기회를 남겨두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다른 거를 내가 아껴서라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난 해. 그걸 위해서 한 달간 여행 가려면 돈이 들잖아. 한 6년 모았어. 계속 조금씩. 그래서 갔다 오면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좋았던 것도 있고 적어도 후회는 없어. 쌤은 그런 건 없어요? 나이 들면서 좀 주눅 드는 거? 나이 들면서 그거는 없다. 아 그래요? 왜 없냐면 나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 왜요? 이게 이제 지금은 착각이란 걸 아는데 옛날에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내가 결정해 내기 너무너무 싫어서 왠지 그런 거 있잖아. 한 나이 70 들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 그게 없잖아. 기회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때는 뭔가 삶에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한 한상 있잖아. 그 노인에 대한 한상. 혼자. 그러니까. 그래서 씨발 빨리 늙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빨리 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난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 너무
아직도 50이 안 됐다고? 이런 생각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젊다고? 젊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그러면은 뭐 오래 살고 싶진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님 아직 살아계신데 보면은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한 90은 살 것 같아.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돼 나는. 너무 많다. 너무 오래 살아야 돼. 괴로워. 저는 우리 아빠가 60대에 돌아가셔서 그런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현대의학이 본인을 가만두진 않을 거야. 그쵸. 지금 졸라 고통스럽게 살 수 있긴 하겠지. 그 기대 수명 계산하는 거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봤거든요. 150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는 동안 또 의학이 발전하고 그거 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나이랑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인간의 수명이 얼마만큼 늘었나 이걸 평균을 봤을 때 와, 150 장난 아니네. 어머 너무 오래 살잖아. 100년도 더 살아야 되네. 5분의 1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그래. 하고 싶으면 하라고. 뭐 나이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하면은 그거보다 나이가 나중에 훨씬 더 들었을 때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주 오래전이야. 90 먹은 할아버지가 신문에 쓴 독자 칼럼이었는데 자기가 90 된 거야. 근데 60대 은퇴를 해서 난 이제 남은 인생 연금 받으면서 이렇게 노후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30년이 지났대. 너무 후회가 됐대.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생각했지. 아 그래 그렇겠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나무님은 뭔가 사람들이 계산하느라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안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워홀을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외국을 엄청 가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서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러고 안 하고 이제 워홀을 갈 수 없는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국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하고 싶으면 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지 않았을까? 여기 사람들도 여기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엄청 오래 가는 사람이 엄청 저는 부러웠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딱히 부러워할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원하는 게 강렬하지 않아서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외국은 나이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만큼 그렇진 않잖아. 그러죠. 그렇지. 네, 맞아요. 저보다 더 많은 나이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 네. 아, 되게 기분 좋다. 깨우네. 여신님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남은 인생에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단풍이랑 보고 예쁘다 하는 그것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 그런 감정 자체를 뭐 저 시간에 뭐 일이나 하고 뭐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단풍을 정말 예쁘다. 내가 이 감정을 못 느꼈구나. 이제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국 사람들이 와서 좀 돈에 많이 집착을 해요. 돈을 없이 결핍이 살아가지고. 근데 막 저도 이제 돈에 쫓으다 보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불안하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냥 나를 뭔가 계속 띄워야 된다고. 이제 그걸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자 조금 그렇게 해서. 되게 좋네요. 승마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말 탈 때마다 깜짝 놀랐어. 한 번도 못 왔는데. 멋있다. 그냥 좋네.
나나님은 제가 어제 오냐고 물어봤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왜요? 제가 어저께 집단 오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좀 나나님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주저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둘이 만나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뭐 나나님은 나 같으면 진짜 좋아하면 뭐 1시간이라도 기다려도 상관없다, 뭐 엄청 멀리 떨어진 데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뭔가 부족한 마음으로 좀 나나님을 기대하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얘기 이해가 가는데 이거랑 어제 오냐고 물어본 거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냐고 물어보는 것도 주저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쵸. 네, 오냐고 물어보면 나한테 어떤 기대가 생길 것 같은데요? 내가 나나님한테 마음이 있구나?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랬다가 실망할까봐. 그럴 수 있겠군. 그래서 갈등이 생길까봐? 갈등이 생기는 것도 갈등이 생기는 건데, 약간 저는 나나님이 이 사람이만큼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망해서 힘들어하는 것 저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럴까봐? 나도 나나님한테 좀 그렇게 돼버릴까봐. 네, 근데 K님한테는 그 정도까지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갈등을 많이 했었고, K님이 나한테 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K님이 나한테 오냐고 물어봤어. 그럼 나는 생각하기에 내가 오는지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좀 사실 오기 싫었거든요. 근데 K님이 어제 얘기를 안 물어봐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K님이 없어. 그럼 황당하겠지. 그 정도의 기대? 오늘 얘는 오겠네 하는 기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 편해요. 그리고 그 정도의 K님이랑 어떤 거리 유지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K님이랑 나는 연락 엄청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코야님이랑 K님이나 그런 방면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코야는 너무 자주 만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코야 같은 사람이라도 저 많이 안 만나면 별로 갈등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누구든지 많이 만나고 연락 많이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럼 합창단에서만 보는 거야, 두 분? 그쵸. 자주 보는 거 어떤 거 진짜 두세 달에 한 번꼴로 바뀌어서 만나요. 그 정도 되나? 맞아. 그냥 갑자기. 뭔가 맞으면. 그래요. 그러면 K님이 얘기가 좀 공감이 됐어요. 아니 좀 좋았다? 그러니까 조금 똑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냥 저와도 이제 행동으로 잘 표현 안 하는, 근데 이제 상대는 좀 적극적이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 저 사람보다 못한 건가? 그렇지만 난 내 방식대로 저 사람만큼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런 죄책감이 좀 있었거든요. 상대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만큼 표현을 못하면 마음이 있는데 나는 표현을 안 하는 이런 편이어서.
난 없는 건가 좀 이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조금 결이 달라서 그래도 나도 마음이 크다.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은 애. 그런 네. 좀 자유로울 것 같은 모습. 저도 약간 나는 마음이 적으니까 표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속박된 느낌이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큼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적게 표현하면 저쪽 사람이 나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진짜 집단에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표현해놓고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느껴졌냐 어떻게 느껴졌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 좀 계속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몰랐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좋아요. 네. 해볼게요. 여신님이 공감해주니까 좋네요.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맞아. 할 얘기 없으면 맛집가? 할 얘기가 없네. 요즘 달리긴 해요, 케인이? 이제 달려야죠. 저번 주까지 이석증. 그건 좀 어때? 괜찮았어요. 한 일주일? 병원 갔어? 같이. 그거 어떻게 괜찮아지는 거야? 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서, 그러니까 1번 유형이고 2번 유형이 있는데 1번 유형은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막 돌려요. 들어가요. 그거 너무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나 그거 해본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근데 이번에는 2번 유형이래.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간대.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는 위치에 있대.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얘가 자연적으로 녹는데. 너가? 녹는다고? 그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생겨. 인체 신비 진짜? 미친. 너무 자동으로. 신기하다. 근데 와. 그게 녹는데 한 열흘? 그 정도 걸려서 이제 그동안 계속 어지러운 거죠. 그랬어요. 그러면 이석증은 못해도 열흘 지나면 괜찮아진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개인차는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져요. 아니 근데 재발할 가능성이 약간 높은 건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소리 한 번 생기니까 또 생기고.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생겨본 적은 없거든. 소리 왜 나오는지. 그럼 수프리랑 몇 번 달렸어? 3번? 4번. 어때요?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만족. 혼자는 못 달려요? 너무 못 달려요. 너무 귀찮아. 그걸 혼자 하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에 몇 시간씩 달려요? 뭐 몇 시간도 아니고 3, 40분? 그 정도? 그러니까 상담 시간에 달리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달리면서 상담해요. 진짜 미치겠어. 돌아버릴 것 같아. 힘들어. 와, 힘든 얘기하다 있으면 수풀이 자, 그래, 그럼 이제 뛰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수풀이 그래, 그래서 마음 어떤데? 힘들어요. 이러고. 아무 생각도 안 나. 노출 치료라고. 근데 재밌어요. 저 수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수프한테 상담 받으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나? 케인님한테? 집단원들 예전에 수풀림을 알고 있던 집단원들이 막 추천한 적도 있어요. 뭐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그냥 좀 맞을 것 같다고. 굉장히 막연하지만 맞을 것 같다고 좀 그런 얘기도 들었고. 좀 코야한테 들은 모습들도 있고 제가 집단 상담 공개해서 본 모습도 있고 그랬죠. 달리면서 상담이라니. 진짜. 제가 약간 남자 무서워하잖아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얘기하면서 달렸는데 그 수풀님이 또 그래서 나 이제 무서워.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감정이 안 들어. 그냥 힘들어. 그렇지. 수풀님 오기 전에 끝나겠네. 수술님 온대? 되게 늦게 온다 그래. 되게 늦는데. 오지 말라 그래. 한때 너 왔으면 좋겠어. 저 요즘에 우울해요. 우울하다고? 네. 네. 그 생각 계속 해봤는데 그냥 아픈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발. 딱히 근데 발이 아픈 거 자체가 우울하진 않은데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고 운동도 못하고 걸어가는 거 잘 못하고 하니까 사람 만날 때도 제약이 생기고 그게 약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 엄청난 외향인이잖아. 그리고 뭔가 차도가 별로 없어서 병원도 이제 안 다니게 되고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원래 좀 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병원에서? 아니요. 원래 아킬레스 건이면 금방 낫는데요.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지? 모르겠어요. 오래되지 않았어? 모르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아프거나 불편한 건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 걸어다닐 때 좀 빨리 못 걷던데. 빨리 못 걷고 자유롭지가 않은 느낌? 그냥 너무 아파서 힘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 이제 나는 뭔가 그런 신체 활동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하겠다 진짜. 그게 제일 우울한 듯? 내가 억울한 것도 있고 뭔가 남들보다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뭔가 잘못된 정도로 뭘 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근데 맨날 나하고 좀 잘 다치는 것 같아. 진짜 달 다쳐요. 막 담도 되게 자주 맞아요. 그랬잖아. 지금도 당 많이 있어요. 몸이 약간 유전적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듯? 근데 저희 아빠는 보면 운동 계속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지? 아빠 무슨 운동 하시는데? 아빠 테니스예요. 걱정이 되는. 잘 안 낫는다고 해서. 그럼 병원 가면은 뭘 해주는데? 그 아킬레스건이? 병원 가면 충격파를 하고 한의원 가면 침을 맞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2주를 받았는데 일단 충격파가 너무 아프고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야가 한의원 자기 누나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한의원 가서 바로 나왔다는 얘기 듣고 한의원을 갔는데 차도가 병원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을 가다가 한의원은 2주 간 것 같아요. 2주 가도 크게 뭐 이렇게 안 달라져. 엄청 크게는 아니고 가면 좋지. 그 고민의 기로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냥 병원들 좀 영업해서 너무 짜증나고 병원 다니면서 알게 돼서 그 양쪽을 다니면서 이것도 너무 자영업이구나 하는 거. 옛날에는 병원 하면 그냥 관공서처럼 느껴졌는데 그치. 너무 영업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네 병원을 다니라고. 그래서 이것도 영업직이잖아. 완전 자영업이지. 네, 그러니까 뭔가 신뢰할 수 없고 이렇게 정말 한 1년 이 정도로 오래 가면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돈 드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진짜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 좀 계속 우울할 텐데. 그러니까. 네, 저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프면 어차피 마음도 아파지니까. 맞아. 마음이 아프면 마음은 아프니까. 맞아. 그래서 건강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행복했네 이 생각도 들고. 발 다치면 진짜. 저도 그러니까. 되게 우울했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난 이석증도 그래서 힘들었거든. 그리고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아.
민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지가 거의 다 운반을 다 해주니까. 민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깝깝하면 드라이브 시켜줄게요. 좋아요. 깝깝하진 않아요. 아 그래. 뭐든지 가서 힘들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럼 뭐 이렇게 서 있는 거나 이런 건 괜찮고? 안 괜찮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네, 웬만해서는 안 쓰는 게 제일 확실히 안 움직이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괜찮아져요. 다음날 걸을 때 자유로워요. 그게 좀 느껴져요. 그럼 한동안 좀 진짜 안 움직여. 그러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호대 같은 거 안 써? 보호대도 있긴 한데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체감감도 그렇고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서 집단을 안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아니었어요. 아 진짜 건강 몸이 안 좋으면 일상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맞아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 같아요. 맞아. 여신님은 안 아파요? 저요? 건강하진 않죠. 어디 아픈데? 머리 디스크도 있고, 장도 안 좋고. 디스크가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못 앉아요? 네? 안심해요 그러면? 쓸 수 있지. 안심해서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무슨 운동? 그 이제 탁구도 타고, 그 이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춤도 추고. 춤? 무슨 춤? 무슨 춤? 춤바. 줌바? 오. 잘은 못해, 몸치예요. 근데 아니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한다는 게 되게 그러게. 의외예요. 되게 활동적으로 사실. 제가 내향적이에요. 네. 네, 근데 일부러 막 여기 다니면서 많이 줌바 할 때 좀 창피하거든요. 다 이제 하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지됐다가 하던 분들이고 또 북한 사람은 이제 혼자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날 다 보지 않나 계속 이제 의식하거든요. 이제 못하는 동작을. 근데 여기 와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못할 수도 있지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조금 따라가고 이제 그 강사님이 자기 옷도 이제 샀던 구매했던 거 이렇게 저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여기 다니면서 많이 도움됐다. 정말 춤 줌바가 어떤 춤이지? 라틴? 어떤 춤이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되게 빠른 노래에 맞춰서 하지 않아요? 예, 빨라요. 좀 살이 빠질 것 같은 이런 춤이. 약간 라틴 댄스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그럼 다른 얘기. 짝 맞춰서 추는 거예요? 혼자 추는 거야? 혼자. 혼자? 예, 그래서 따라 이렇게 추는 거. 예, 짜면서 추는 거. 멋지네. 춤 좋다. 그래서 저는 K님이 이제 그거 달리기 하잖아요. 조금 건강에 조금 도움 되잖아요. 그거 궁금했어요. 운동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몸이 이제 풀어지고 하는 게. 여신님이 그래서 저도. 예,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약간 좋다고 하는 게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되셨나 좀 궁금했어요. 그럼요. 되게 도움이 돼요. 네. 물론 막 체력이 이렇게 뭐 이게 탁 눈에는 안 띄어도 그러니까 발산이 돼요. 저도 되게 불안하고 다른데 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마음이 편해져서 그걸로 그냥 기질맥진하면 좀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개운하고 이런 거. 그렇지.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혼자서 절대 못해. 발목 아프고 나서 또 들었던 생각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살이 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몸은 무거워지니까 발목에 무리가 간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진짜 짜증났어요. 살이 너무 쪄서 몸이 아프다 이런 거.
감님도 똑같은 걸로 힘들어하던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게 계속 악순환이잖아. 민지랑 살 빼기 얘기했어. 아 진짜? 아 민지는 밤에 너무 쳐먹어 진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엄지가 질 것 같은데. 걔가 해준 거지. 그러니까 왜 했냐면 이거를 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먹거든요. 근데 민지는 너무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에 뭘 넣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당연히 맨날 챙겨 먹고 거기다 뭐 간식 너무 풍족하게 진짜 얘는 그리고 먹는 거 스트레스를 안 받아. 살찌는 거에도 1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저녁은 새벽 뭐 자기들 상관없이 매 계속 먹어. 어머. 근데 나는 옆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시 이후로 안 먹기 룰을 정했는데 얘가 맨날 어겨. 벌금 내면서 먹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맨날 지랄하고 막 싸우고 근데 민지는 이게 못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 너무 울어. 자기는 나 때문에 강박이 생겼대. 어떤 강박이냐면 내가 없으면 일단 뭘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 먹는 거야. 무슨 청소년 중학생처럼. 그래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한 내기를 하자. 민지가 이제 제안을 한 거지. 그러면은 자기도 먹을 때 언니가 이기니까 언니가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돈을 걸어서 내기를 하는 사력 있다. 그 걔는 뭐 내기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먹어. 근데 먹겠지만 그래 네가 기분이 좀 어차피 나으니까. 자기 생리하니까 두부 과자를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두부 과자 먹은 채로 그 과자 냄새 나는 채로 나한테 말 걸리니까 냄새 나니까 말 걸지 말고 먹고 싶으니까 말 걸지 말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그래. 민지는 100kg가 넘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애가 약간 그냥 타고난 근육도 있고 운동도 잘 쓰고 일단 게으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운동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좋고 그럼 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복이다. 민지도 진짜 차라리 저랑 만나고 나서 많이 찌기는 한 건데 근데 나나님 인스타나 블로그가 어디 보니까 옛날에는 그 살 안 쪄야 돼서 많이 굶었다고. 맞아요. 많이 굶었죠. 난 전혀 몰랐거든. 아 진짜요? 저 엄청 굶었어요. 그거 엄청 후회해요. 그거가 시초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게 제가 찾아봤는데 뭐 성년팔이 증후군 이런 게 있대요. 그게 뭔데? 그 20대 여자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건데 살이 안 찌려고 굶으면 몸에서는 이걸 이제 안 좋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해야겠다고 그래. 몸이 느끼고 근데 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체온을 낮추는 거래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체온 순발이 차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체온이 낮아지면은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굶잖아요. 왜냐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니까 이런 식으로 체질이 바뀌면서 30대가 되면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서 엄청 후회해요. 그 20대 때 막 굶어서 평생 굶어서 살 뺄 수 있으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못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래.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 애기가 엄마 복중에 있는데 엄마가 다른 이유 뭐 다이어트를 하려거나 맞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아가 배고픔을 경험하면 세상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유전자를 끄고 태어난대. 그게 환경 유전 어쩌고 저쩌고 맞아. 이론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네, 맞아. 그래서 그 먹을 거마다 그 지방세포를 다 축적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저체중인 애들이 결국엔 비만이 된다고 그런 거. 이 연구는 봤거든. 근데 성인 돼서도 태어나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몸이 워낙 적응을 하고. 맞아. 맞아. 아마 제가 전쟁 나면 여기서 제일 잘 살아남겠죠. 그렇지. 에너지 비축 잘하니까. 그렇지. 그 위안을 삼는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면 생각났는데 저희 이제 합창단 공연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게 살쪄서? 네, 제가 몰랐는데 제가 합창단 말고 공연을 이제 조금 하러 다니는데 공연을 안 할 때도 몰랐는데 공연을 하니까 불특정 다수가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거를 갑자기 제 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거울 보고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엥? 그리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어떤 공연 한번 포스트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보내주면 예전에는 아무거나 올리면 되는데 한 100장 중에 이제는 한 장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시간 막 쓰고 이러는 거 보면서 살이 쪄서 내가 공연을 할 때마다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구나를 느껴졌는데 합정단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래. 사진을 찍기도 너무 싫고 사진을 찍으면 저 예쁘게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또 찍으러 가면은 전 사람들이 셀카 찍자고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사진을 안 찍고 싶어서. 근데 가면은 또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그냥. 그래서 안 갔어요. 진짜 힘들겠다.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싶었어. 생각보다 많이 받는구나. 저도 공연하면서 내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나는 뭐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옛날에 진짜 힘들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으니까 나나님한테. 옛날에도 제가 늘 항상 뚱뚱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었어가지고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근데 그때 52kg 막 이랬거든요. 근데 뚱뚱하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늘.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살 빼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네. 엄마가 아니 어려서 52kg면 비만은 아닌 거 아니야? 아니 20대 때. 20대? 네, 비만은 아니고 지훈이도 엄청 말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진 본 몇밖에 없어요. 80kg가 그러거든요. 한 30kg가 차이 나는데 그때 계속 말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뚱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도 몸무게가 그때는 56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그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지금보다 훨씬 살 빠졌을 때 그때도 뚱뚱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는 외모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어요. 더 신경 쓰이고. 그냥 사진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평소에 막 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 이렇게 지금 다들 왕년이 있어 다. 근데 왕년이 행복하지가 않았어. 원래 그래. 그래요? 왕년이었으면 그렇게 행복하기라도 할걸. 아기 때는 잘 먹는 게 짱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킬레스 건염 우리 센터 김윤아 선생도 섭식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몸이 계속 안 좋거든. 그래서 본인 옛날에 그런 섭식 계속 조절하고 그랬으면 그래서 몸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몸이 많이 맛이 간 듯. 그래. 그냥 엄청 후회해요. 나는 몇 살이에요? 저 32. 32. 갈 때가 됐지. 내가 한 32살부터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 에이. 아니 저기 얘기 좀 해줘. 아까 우리 했던 얘기. 개인 상담에서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저 미국 가서 극작 공부하고 싶어요. 언제 가게? 만약에 진짜 가기로 마음 준비해야죠. 일단 해보라고 그랬어. 학위를 따로 학교를 가는 거야? 그쵸. 근데 뭐 학위보다는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학교예요? 그냥 학원 같은 학교? 학교예요. 학교. 예일대학교가 제일 좋아요. 제일 인정받아요. 야 그럼 학비 장난 아니잖아. 장난이죠. 그러면 이제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야? 네. 아니 한 학기에 5천만 원 할 텐데. 이제 그래서 그걸 내고 다닐 순 없으니까 뭐 장학금이나 뭐 스콜라십. 근로나 이런 걸 생각해야죠. 근데 예일이 안 되면 다른 데 담임이랑 헤어지고 헤어지. 롱디를 하겠지. 오늘. 감시해주기로 했어. 가서 신문권 따. 시민권 나도 거기서 살 생각이 별로 없어. 신문 왜? 따서 결혼해. 아니 왜? 미국 잠깐 갔을 때 너무 인상이 안 좋았어요. 인종차별이 최악이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그게 막 제가 몸도 별로 안 좋고 뭐 손목도 아프고 해서 그냥 시도도 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가서 힘들어서 오더라도 시도하는 게 낫다고 아쉬움 안 남기는 낫다는 얘기 없지. 네 들어서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수프림은 그래서 어쨌든 마라톤 도전했잖아. 그래 했잖아요. 별거 아니야.
아니 몇 시간 걸렸어? 4시간 30분. 아니 그래서 43km 뛴 거예요? 뛰었지. 와 돌았어. 진짜 제정신 아니야. 와 진짜. 어땠어요 하고 나서? 나는 뭐든 하고 나면 별 감정이 없어. 아 그래요? 내가 대학원부터 되게 기쁠 줄 알았거든. 붙고 나니까 그냥 그런데? 그래서 좀 안 좋아하고 나면 좋을 줄 알았거든. 안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아니 밥 먹고 집에 가야겠다. 어둠님이 5시간 넘었던데? 아 그게 좀 힘들었어 얘는. 그럼 왜 어둠보다 스프레 더 빨리 뛴 거야? 아니 근데 5시간 안에 들어와야 완주를 쳐줘. 5시간 이상은 완주를 안 쳐줘. 그 길어질수록 더 힘든 거죠? 길어질수록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마라톤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힘들어. 그러니까 페이스를 조절해서 빨리 페이스를 조절해서 빨리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 그 내가 목표했던 기록에서 길어졌다는 거는 고통의 시간이 길었다는 게. 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별 감흥이 없으면 좀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진 않아. 그럼 왜 해요? 하고 나서 달성감이 없으면 왜 하냐? 그냥 경험해본 거지.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아쉬움이 아 여기가 올림픽 경기장이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루고 나서 좋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루고 나서 좋은 거? 그냥 뭐 해냈다 뭐 그냥 뭐 했구나 좀 이런 느낌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벅차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살지? 나는 그 성취감으로 사는데 거기에 중독돼서 사는데 나는 성취감? 네 저는 이렇잖아요. 이러면 저 한 달 동안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요. 야 그것도 신기하다. 아니야? 또 좀 약간 문제긴 해. 근데 너무 행복해. 막 날라다녀. 저 대본 하나 끝내면 진짜 일주일 동안 행복해요. 아니 그게 나는 일단은 원고를 다 마무리하잖아? 그럼 그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그 편안함은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딴 게 있다는 이것도 거지? 있는데 내가 이걸 세상에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그게 굉장한 하이에요. 이 맛에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 달성감이 났는데 한다는. 만들어냈다. 그거 하시려고 연습을 얼마나 하셨나요? 그거를 위해 그냥 일단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게 작년 여름쯤이었어요. 마라톤이라고 할 정도의 거리를 달렸던 게 1년 정도. 그럼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냥 뭐 어떤 코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네. 저는 1년 하니까 되네? 좀 달려볼까? 되네?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어때요 여신님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그 건강도 좀 좋아지지 않으셨을까? 건강은 확실히 그 달리기가 많이 좋았어요. 체력적으로 그렇고. 꾸준하게 하실 것 같은 달리기를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약간 수풀림은 이렇게 의무감에 한다기보다 그냥 되게 본인 즐거워서 그게 되게 신기해요. 재밌어 달리기. 그니까 그게 재밌지. 일단은 이제 그 운동을 한다는 거, 처음에는 그냥 단순간 내 어느 목표, 몸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일생 같이 가야 되는 게 운동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몇인데?
건강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일생 같이 가야 돼. 왜 나이 들면서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맞죠. 마무리를 합시다. 진짜 아파서 우울한 거 수표님이 약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게 좀 짜증났는데 별로 짜증날 에너지도 별로 없었고 저는 제가 나이에 비해 남들보다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도 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아프지? 근데 아까 나무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플 짓 했네. 약간 이런 생각들은 약간 자극이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랑 맨날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왜?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뭐 아픈 거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맨날 마음이 바뀌는데 그냥 알 수 없는 우울감이 계속 있는 거고 그거는 몸 때문인 것 같고 언제쯤 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네. 오늘 아까 조금 웃겼던 게 저 오늘 오면서 왠지 모르게 K님이 그 얘기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 아니 K님이 어제 연락한 거를 왠지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무슨 내용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웃겼어요. 비웃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예상했는데 진짜 하네. 약간 이런 웃음이 좀 나왔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저는 여신님이 진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 그게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힘들 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쌤이 해보라고 얘기한 게 저한테는 좀 용기가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나이에 좀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나나님한테 마음 표현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좀 주저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고 우울한 거 되게 그렇겠다 싶어요. 저도 발 2주만 못 접질려서 못 나와도 되게 우울하거든요. 바깥 자극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도 되고 걱정도 되고 풀림 늦게라도 와서 좋아요. 그때 궁금해요. 왜 달성감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나 너무 신기하고. 나 게임도 신기한데? 그걸 한 달 동안 행복하다고? 난 다 사람 다 이런 줄 알았어. 이제 이따가 개인 상담하면 더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해서 느다스님이 그렇게 조금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화로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도움 받을 수 있나? 도움이라고 생각 못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 꺼내기 잘했네 하는 이런 거 좋았고 그리고 K님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더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나님 이제 그게 아킬레스인지 뭔지 하는 게 몸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약한 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우울하긴 하겠다. 아프면 진짜로 저도 이제 디스크 와서 차게 이제 6개월 이제 일을 못 나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우울함이 좀 공감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그분이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동안 알았는데 아팠는데 걱정이 되고 해요. 그리고 슈플림 누설세례도 봐서 좀 좋았어요. 네. 늦으면 왜냐면 저번 주에 더구민이라고 안 나오면 난 다음 주 쉰다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때 그 말이 되게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설세례도 봐서 아니 오늘 일찍 오고 싶었는데 아침에 좀 일이 있었어. 좋았어요. 할 말 없어서 끝내자고 그랬는데 K님이 슈플님 와야 된다고 안 된다고
기다려주세요. 더 얘기해봐.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이 바닥에 먼지가 좀 많거든.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타일 때문에. 근데 막 청소하다 보면은 먼지가 많네. 근데 평소에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먼지 같구나 생각해요. 별로 굴러다니도 신경도 안 쓰고 언젠간 사라지고. 그거를 이제 좀 집단하면서 나도 내가 이렇게 영향력 중요하지 않구나 하면서 사는 게 되게 편해지더라고. 그러면 누가 욕하면 그래 뭐 먼지가 욕 먹어도 되고 뭐 실패해도 되고. 그래서 여신님이 본인 때문에 루카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신님이랑. 영향력이 없다 본인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얘기해서 좀 편하게 하면 좋겠고. 근데 그런 면에서 K님도 뭐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뭐. 그래도 뭐 해봤으면 그래 뭐 해봤는데 뭐 안 되는 게 뭐 그렇지.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수풀도 위로해주고 밤도 위로해주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던 나도 미안하니까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것저것 도전해봤으면 미국은 좋겠어. 병원비가 너무 비싸. 그것도 그래. 못 가, 병원을. 그래서 아쉬움 있는 것보다는 아쉬움 없이 실패하더라도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도전하면서 뭐 일 진행되면 같이 계속 공유해줘요. 네. 그래 여기까지. 저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뛸 때도 누가 응원을 오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왜? 근데 내가 그렇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완주하면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있어요. 내가 좋자고 하는 일 그냥 나 혼자 좋고 말면 되지. 뭐 막 결승선에서 누가 막 기다리고 축하한다 이러면 민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야 와이프도 알았는데 네가 말 와 오지 마. 그러거든. 그래서 별로 그냥 아까 은하씨님이 좀 얘기한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뭘 하든 간에 이게 뭐 내가 좋아서 한 거고 나한테만 의미가 있지 뭐 그게 뭐 별 큰 의미 있나 좀 그렇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런 거구나 그냥 경험 정도로 좀 끝나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인 것 같고. 그리고 나나님은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성 통증은 누구나 다 있어. 저도 이 오른쪽 다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 다리가 안 좋으면서 오른쪽 다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골반도 안 좋고 골반이 안 좋으니까 허리도 안 좋고 이래서 이게 한 20대 후반부터 계속 있어. 그래서 달리기 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그래도 끝나고 나면 엄청 뻐근하고 엄청 아파요. 그냥 참고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까 진짜 여신님 말대로 약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인 만성 통증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달릴 수가 있잖아요. 달릴 수 있잖아요. 보이도 달릴 수 있어. 못 달려요. 달릴 수 있어. 아킬레스 건장근인데도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들도 많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알겠어. 하여튼 본인은 못하는 건 본인의 의지 문제고 그래서 본인이 특별하게 뭔가 더 나만 특별하게 아픈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아킬레스 건장 달고 살아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어떻게 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게 나만 특별해서 그렇다든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그쯤부터 좀 아프기 시작해. 저도 20대 후반쯤부터 그전까지는 통증이 없었거든 나도. 근데 20대 후반쯤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운동한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아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겠다 이거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런 마음. 근데 왜 그분들 어떻게 달려요? 저는 병원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병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그냥 하는 거야. 병원에서 나 하지 말라 그러지. 아픈 거 참고 하는 거. 아픈 거 참고 그냥 하는 거지. 망가진 거 하는 거지 뭐.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병원에서야 뭐 완전한 몸 상태를 원하겠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욕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어떻게 해요? 있고. 저는 그냥 배드민턴 해요? 배드민턴? 네.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 뭘 굳이 뭘 이렇게 사려. 본인이 잘 컨트롤 해야지 뭐. 이거는 내 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컨트롤 해야 돼. 나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골반 안 좋은데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까? 내 목표는 한 70까지 달릴 수 있는 게 내 목표야. 근데 중간에 망가지면 안 돼. 그만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뭐 언제까지 해. 그래서 뭐 의사들이야 7, 80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목표가 달라. 망가지면 그때 그만하자. 그래서 그때는 뭐 산책이나 다니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나님도 한번 본인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봐. 누가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니 케이님 계속 우울하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약을 바꾸니까 괜찮아요. 다행이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여신님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난번 집단에서 여신님이 말이 지난주에 좀 없어가지고 좀 그러지 좀 이렇게 잊혀지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이상해요. 소개해 주시고요.